이 미친 정신병자 아이리스 킬러 빅은 자신을 사랑해서 NSS의 정보를 빼내온 미정의 목을 비틀어 죽이고 죄책감이라는 게 있는 건지 와인으로 한 모금 목을 축이고는 유유히 사라집니다. 미정이는? 미정이 오늘 안 나왔습니다. 어? 연락도 안 되고요. 이 자식이 지금 어느 때인데 빨리 불러내. 네. 현준과 승희는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고 2년 만에 제주도로 여행을 왔습니다. 키스를 하고 갑자기 다음날 일어난 승희, 사랑하는 현준의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더 이상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때 승희에게 불길한 전화가 한 통이 옵니다. 전화를 받은 승희는 자고 있는 현준을 두고는 아무런 말도 없이 호텔을 나오더니 제주도를 떠나죠. 대체 무슨 전화였을까요? 한편 국정원은 백상과 사우 그리고 NSS 내의 아이리스 이적자들을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다른 곳으로 이송시키고 있습니다. 상황 보고 터널을 이동 중이다. 현재까지 특이사항 없다. 말 안 해도 한다. 우린 반드시 임무를 완수할 거야. 정상회담을 막는 것이 목적인 아이리스는 북쪽 책임자인 연기훈을 제거하고 백산까지 체포당하자 달리 방도가 없었는지 백산을 구하기 위해 다국적 용병들을 보냅니다. 현준은 일어나 보니 승희가 없었고 체크아웃을 한 후에도 나타나지 않아 걱정되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때 상현 실장에게 전화가 오는데 뭔가 불길하죠. 네, 실장님. 너 빨리 복귀해야겠다. 말씀드렸잖아요. 저 정말 백상 국장하고 진상은 이송주에 탈주했어. 헬기 보냈으니까 빨리 와. 여보세요? 실장님. 호송차 공격은 첫 공격 시작부터 작전을 마치고 사라질 때까지 10분을 안 남겼을 겁니다. 국정원 호송 책임자가 나와 상현 실장에게 말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공격과 철수를 할 수 있었다면 특수훈련을 받은 자들로 소대병력 이상의 인원이었을 거라고. 그리고 호송 계획은 극비사항이라 호송요원 외에는 국정원 내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도 경로와 시간을 아는 사람은 유광 국장님과 나뿐입니다. 그 도주한 자들의 행방은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추적할 만한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위성 추적은요? 터널이 많은 산악지대여서 위성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국외로 도주할 경우를 대비해서 빨리 모든 조치를 취하세요. 이 건은 NSS에서 맡아주십시오. 국정원에 그렇게 협조하도록 요청을 해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운 은신처에 도착한 백산. 이번 구출작전의 책임자로 보이는 아이리스 본사 직원이 백산을 안내합니다. 그리고는 동아시아 책임자 블랙의 전화를 바꿔주는데 백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블랙은 백산에게 무엇인가 지시하죠. 그리고 본사 직원은 용병들을 소개합니다. 델타포스 출신이고 본사가 운영하는 PMC인 시빌 밀리터리 서비스 소속입니다. 아프간에서 활동하다 이번 임무 수행을 위해 들어왔습니다. 시에라레온 비밀 캠프의 군사 양성 교관들입니다. 최고의 용병들을 만들어내는 친구들이죠.
앞으로 모든 작전 지시는 진사오가 맡는다. 진사합니다. 고생 많았다. 일본과 남조선에서의 너의 행적은 쿠데타 음모를 막기 위해 내 명령을 따른 것으로 처리했으니까 더 이상 널 괴롭히는 일은 없을 거다. 고맙습니다. 한편 모든 구테타 세력과 아이리스 이적자들을 대부분 정리하고 반대파들까지 숙청하는 데 성공한 박철영은 국방위원장의 오른팔이 되어 선화도 다치지 않고 호위총국으로 복귀시킬 힘이 생겼죠. 그리고 정상회담을 위해 남조선으로 다시 내려가야 한다며 선아, 네가 날 좀 도와줬으면 싶은데. 남조선은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김현준 그 친구 때문인가? 그냥 감기 같은 거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화가 행복했으면 싶다. 남조선으로 가는 문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곽수사실로 가보세요. 사라진 승희에 대한 불안감을 묻어둔 채 현주는 NSS로 복귀했는데 백상과 사오가 탈출한 것 외에도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미정이 죽은 채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오영규 실장은 NSS에서 가장 친하게 지냈던 미정의 사체를 부검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으로 이 자식을 부검해야 할 날이 올 줄은 몰랐어. 사연은 뭡니까? 경추 골절에 의한 자율신경계 손상 한 번에 직사시켰어. 이거는 전문가 짓이야. 미정이 컴퓨터. 그리고 황태성은 손상된 미정의 컴퓨터에 남아있던 하드를 복구했는데 복구된 파일에서 백상국장의 호송 정보가 나왔어요. 그리고 누군가 서버에서 유강호 국장의 단말기를 해킹했는데 그 서버 기록에 남아있던 아이디가 오영기 실장님이. 난 아니야. 난 아니라고. 오영규 실장은 새로운 국장이 자신의 서버에 사용 제한을 두어 주식을 할 수 없게 되자 풀어달라고 미정에게 보안 카드를 주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보안 등급이 안 되는 애한테 함부로 카드를 주면 어떡합니까? 나도 나 이렇게 될 줄은 내가 몰랐다고. 난 저 병력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은 계속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어. 정상회담을 강행하겠다는 자를 없애버리면 끝나겠지. 황태성은 미정의 개인 SNS 암호를 풀고 들어갔는데 아무래도 범인으로 추정되는 놈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진이 처음 올라온 게 거의 4개월 전부터 해요. 여기 이 부분 확대해서 모자이크 부분 좀 지워봐. 그리고 사진의 모자이크를 전부 지울 수는 없지만 현주는 누군지 단번에 알 수가 있었죠. 이름도 국적도 모르지만 우리말에 능통한 걸 봐서 한국인 아니면 한국계 교포인 걸로 추정됩니다. 너는 어떻게 알게 됐는데? 홍승용 파일 때문에 일본에서 날 죽이려고 했었고, 그리고 그때 도와준 유키와 일가족까지 모두 살해했었고 얼마 전엔 연균 위원을 암살했다는 말도 합니다. 연기원 위원까지? 아이리스에 소속된 전문 킬러가 틀림없습니다. 아직 국내 아이리스 조직에 대해서 말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연기훈 암살 사건부터 이번 일까지 정보가 계속 새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한편 청와대 정영준 비서실장은 밝혀낸 정보는 턱없이 부족한데 아이리스라는 너무 큰 위험 요소가 있다며 북에 이 사실을 알리고 정상회담에 대한 재검토를 해보자고 말합니다. 이런 일로 회담 추진을 중지하자는 겁니까? 대통령은 주변 강대국이나 외부의 불안 요소들이 한반도를 뒤흔들 때마다 의지를 꺾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안 요소는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라진 백선의 행방을 찾아서 그들의 음모를 밝혀내세요.
아이리스 본사에서 보낸 용병팀 리더는 테러 작전 준비 사항을 백산에게 보고합니다. 이들의 작전은 3교조가 먼저 목표 건물을 침투, 보안실을 점거한 후 공조실에 생화학 무기를 설치하죠. 소만가스입니다. 소만가스는 반수치사량이 1kg당 2000mg으로 아주 적은 양으로도 많은 인명을 살상할 수가 있습니다. I researched the building blueprint. 10 minutes to our target. 보안실과 공조실 작업이 완료되면 보안실에서 모든 출입구를 원천 봉쇄하고 대비팀이 인질들을 중앙 로비로 몰아넣습니다. 예상 소요 시간 15분이면 됩니다. 무리입니다. 하지만 사원은 용병들이 설계한 작전을 반대했는데 이유는 목표 건물의 구조가 단조롭고 출입구가 적어 방어에는 용이해 보이나 그만큼 탈출하기 힘들다고, 게다가 건물이 독립되어 있어 특임대와 스와트가 작전을 펼치기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조가 복잡하고 출입구가 많은 공간이 더욱 유리하다고 사원은 말하지만 현재 인원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인원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계획대로 시간 안에 각 지점을 장악한 후 부비 트랩을 설치, 이후 특임대와 스와트가 강제 진입 시 생화학 무기를 설치하고 경고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자 백산이 사우에게 힘을 실어주죠.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 전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끔찍한 전쟁을 수없이 경험한 이들 용병들은 사우 중심으로 흘러가는 상황들이 불안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죠. 할 말이 뭔데? 솔직히 그날 밤 사우는 백산에게 독대를 요청합니다. 멘탈이 흔들리고 있는 사우는 백산에게 인생을 걸고 있는 이 조직에서 자신의 위치가 뭔지도 모르겠고 조직의 실체를 오로지 백산 국장을 통해서만 알아야 한다는 것도 답답하다고 말하죠. 또 국장님과 최승희의 관계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직의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최승희를 보호했었던 이유를 함께 묻는데 네 고민이 뭔지 이해는 하지만 넌 이미 조직의 중심에 들어와 있으니까 혼란스러울 거 없어. 그리고 최승희에 대한 의문은 완전히 버려라. 이건 충고가 아니라 경고야. 네 마음속에 최승희를 두고 있다면 그건 가장 위험한 짓이야. 얼마 전에 보이사령부 리태준 차수를 조사하다가 리태준 차수와 아이리스를 연결하는 자를 체포했어. 그리고 그자에게서 얻은 자료를 검토해봤는데 남조선에서 또 다른 테러가 일어날 가망성이 많다며 정상회담을 결정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이니 남조선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전에 네가 이 정보를 검토해줬으면 한다. 알겠습니다. 선아는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 안에는 한반도에서 활동하는 아이리스 명단들처럼 보이는 인물들이 있었는데 최승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조사를 끝낸 선아는 현준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남쪽으로 가야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황태성은 현준에게 미정의 블로그에서 무엇인가 발견했다며 보여주는데 와인이에요. 근데 미정인 절대 와인 안 마시거든요. 수입 필종으로 봐선 정식 수입된 건데 콜렉터들을 상대로 한정 판매된 제품이에요. 수입자하고 구매자 추적 조사해봐. 예. 그때 제주도에서 사라졌던 승희가 며칠 만에 나타났죠. 어떻게 된 거야? 핸드폰까지 찍어놓고. 미정이 죽고 너까지 무슨 일 생긴 줄 알고 다들 걱정했잖아. 미정이가 죽어? 아이리스 킬러로 추정되는 놈한테 당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미안해. 승희는 지금 말하기 곤란하다며 대답을 피합니다. 아무 일 없었고 무사히 돌아왔잖아. 그냥 그렇게 알고 좀 넘어가줘. 국장님은 무사하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그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국장님이 요구하신 자료예요. 잠깐 나랑 얘기 좀 해. 그 얘긴 다음에 해. 나 지금 전화 받아. 아니 괜찮아.
아무 말도 없이 피하기만 하는 승희가 답답했는지 현주는 승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 인질로 잡혀 있을 때 널 신문하던 강도철이가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 한 통을 받고서 널 그냥 풀어줬어. 어떤 이유에서 무사히 풀려났는지 궁금하지 않냐며 물어보는데 나도 그게 궁금했는데 이유를 잘 모르겠어. 현주는 승희와 백산 그리고 아이리스의 관계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미정이 그렇게 되고 너한테도 무슨 나쁜 일 생길까 봐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이래. 정영준 비서실장과 홍수진 홍보관이 지금 도착했습니다. 모셔. 네, 김현주입니다. 저예요. 지금 서울이에요. 정상회담 실무팀과 함께 왔어요. 꼭 좀 만났으면 해요. 그 정상회담 실무팀의 총책임자가 되셨다면서요. 네. 어쩌다 보니까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이 백산과 진사오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아직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엔 이 정상회담을 막기 위해서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 겁니다. 저희 쪽에서 쿠데타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리스와 잠시만요. 잠시 자리를 좀 피해주겠나? 아이리스 얘기가 나오자 정영준 비서실장은 홍수진 홍보관에게 개인적인 용무가 있으니 자리를 비켜달라고 얘기합니다. 홍수진은 조금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자리를 비켜주게 되고 박철영과 정영준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갑니다. 말씀하시죠. 저예요. 그리고 홍수진은 어디론가 이 상황을 상세히 보고하죠. 박철영이 아이리스에 대해 무엇인가 중요한 걸 알아냈고 그걸 지금 정영준 비서실장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리고 정영준 실장은 저를 의심하고 있고요. 쿠데타 가담자들을 수사하던 중에 아이리스와 관련된 파일이 나왔어요. 제가 그 자료를 분석했는데 거기 최승희 씨가 거론되고 있었어요. 승희가? 아이리스가 제거 대상으로 최승희 씨를 지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으론 최승희 씨가 위험해요. 회담 일정을 조정해야 된다면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죠. 회담 일정을 조율해야 할 만큼 아이리스에 관한 정보를 들은 정영준 비서실장은 박철영에게 무슨 얘기를 들은 건지 깊은 수심에 빠진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홍수진이 뭔가 수상합니다. 전화를 받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있다가 그때 또다시 암살자 빅이 나타나고 홍수진과 눈빛으로 뭔가 신호를 보내죠. 정영준 비서실장이 암살되었습니다. 백산과 진사오의 행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야. 추격해야 돼. 팀장님, 어, 정영준 대통령 실장이 암살당했답니다. 정영준 실장이 암살당했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용의자 추격 중입니다. 연기훈하고 미정일 죽인 놈이에요. 지원 병력 보낼까? 아니요, 됐습니다. 계속 상황실과 연락해.
움직이지 마. 한 방에 죽기 싫으면 그따위 냉소 짓지 마라. 누군지 기억나지? 먼저 육기를 죽인 네 죄부터 물어야겠다. 너한테 허락된 마지막 기회야. 말했지, 그 더러운 냉소 짓지 말라고! 빅은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죄책감일까요? 아님 지겨워져서일까요? 이제 미정이 몫이다. 본론으로 들어가자. 백산 어딨어? 말해, 백산 진상 어딨어? 날 벌할 수 있는 건 오직 나뿐이야. 단서될 만한 거 있는지 찾아봐. 상황실에 내가 연락할게. 접니다. 아니요, 아직 못 찾았습니다. 아저씨! 내가 처음 이 자리에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꾸자. NSS의 새로운 국장 유강호는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아이리스에 관한 문제와 서울 한복판에서 연이어 벌어지는 암살 사건들로 청와대에서 엄청 쪼임을 받았었죠. 그리고 본부로 돌아와 NSS 대테러팀 요원들을 잡들이하기 시작하는데, 오영규 실장. 네. 당신의 그 썩어 빠진 정신 상태가 백산을 탈출시키고 요원들을 죽이게 한 겁니다. 아니, 내가 백산을 탈출시키고 호성 요원들을 죽였다니. 그건 좀 비약이 지나친 거 아닙니까? 죽은 미정이가 당신 보안카드로 서버실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거기에 있던 이성 경로와 시간이 놈들 손에 넘어갔고요. 지금은 당면한 문제 때문에 넘어가지만 첫 번째로 쳐내야 할 썩은 부위가 당신이라는 걸 명심해요. 그리고 박 실장. 네. 대통령 실장 암살범 추격 때 왜 지원병력을 안 보낸 겁니까? 일단 김현준 요원을 믿고 기다린 겁니다. 김현준을 믿어? 네. 난 못 믿는 김현준을 당신은 왜 이렇게 믿는지 모르겠구만. 다들 내 말 똑똑히 들어요.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이따위 정보기관은 없어지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한편 서울에 와 있는 박철영은 청와대와 아이리스의 움직임을 평양에 보고합니다. 평양에서는 일정대로 강행하기를 원한다. 3일 뒤에 노동당 행정부장이 위원장 동지의 특사로 와서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확정짓고 남대선 대통령과 함께 공식 발표를 할 거다. 백선의 탈출과 정영준 실장의 암살로 아이리스라는 리스크가 가장 큰 이 시점에 정상회담을 한다는 건 너무나 큰 위험이 있다고 선언은 말하죠. 이번에 쿠데타 모의를 겪고 난 후에 위원장 동지의 의지가 확고해지신 것 같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상태로 무리하게 회담을 강행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 요소가 너무 많다고 판단한 박철영은 대한민국 대통령을 찾아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정상회담을 연기하는 건 어떠냐며 북쪽의 경호 책임자로서 물어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1도 없었죠. 이유는 불순 세력들의 음모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꺾인다면 이들은 계속해서
한반도의 정세를 이용하려 들 겁니다. 회담 일정까지는 반드시 처리할 테니까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힘써주세요. To be most efficient, we can contain under 150 hostages. No more. We'll clean up the rest. Do you mean kill them all? Yes. 모두를 죽이겠다는 델타포스 출신 용병 데이비드의 말에 사오는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며 작전을 다시 준비하라고 말하는데 아이리스 용병들에게는 사오의 결정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죠. 작전 계획 다시 짜서 보고하십시오. Sao is too weak. He doesn't understand why we cannot avoid having civilian casualties. We cannot agree on his direction or tactics. 지금 그 말은 모든 걸 진사오한테 맡긴 나한테도 불만이 있다는 뜻인가? 하지만 백사는 용병들에게 너희는 돈 받은 만큼 일하라며 개기지 말라고 모욕감을 줍니다. 너흰 받은 만큼만 하면 돼. 좀 걷지. 백사는 상황인지라 혼란스러워하는 사우가 불안했는지 불러내서 얼레고 달래기도 하죠. 넌 돈만 아는 저런 소모품들하고는 다르다는 걸 명심해. 세상은 늘 힘 있는 자가 움직이게 돼 있어. 이제 그 힘의 위력을 너 스스로 느끼게 될 거다. 선배님, 미정이 블로그 사진에 있던 와인이요. 황태성은 죽은 킬러의 집에서 같은 와인이 나와 와인 제품 고유 번호를 판매자 고객 DB와 비교해봤는데 구매자가 경기도 소재의 한 골프장이었죠. 근데 골프장 소유주가 다국적 기업인 맥클라스사예요. 방위산업부터 민간 군사 기업까지 소유하고 있는 군산 복합체 회사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넌 일생일대 최대의 기회를 맞이한 거야. 네 인생과 네 목숨을 걸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걸 내가 장담하겠다. 넌 나도 오르지 못한 위치까지 오를 수 있어. 현주는 황태성의 말을 듣고 다급히 골프장으로 왔는데 무슨 일이십니까? 여기 요즘 영업 안 합니까? 공사 관계로 당분간 골프장은 폐쇄되었습니다. 비주얼이 뭔가 수상하죠. 현장에 남아있던 족족들인데 사이즈는 다르지만 모두가 다 같은 종류의 신발들이야. 주로 해외 파병 특수군이나 민간 군사기업에서 사용 중이지. 지금 전술팀 출동 대기시켜. 무슨 일이에요? 현중이가 백산 행방을 찾은 것 같아. 승희의 표정이 뭔가 안 좋아 보이죠. 그리고 승희는 전화를 붙들고 무엇을 갈등하는 걸까요? 대체 어디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We have an intruder on the west side of the clubhouse. Sir, you're in danger. We must get you out of here immediately. 난 괜찮아. 너희들이 나와서 팀에 합류해. Yes, sir. Let's go.
백사는 탈주하지 않기로 마음먹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사오와 용병들은 대부분 작전을 위해 먼저 서울로 향했는데 그 작전을 위해서 시간을 끌어주려 잡히기로 마음먹고 탈주를 포기한 걸까요? 어쩌면 정말 신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악의 신념. 백사는 가장 들키기 쉬운 건물 중앙으로 향하는데 요원 1명 사상. 상현 실장은 전술팀을 이끌고 백산의 은신처에 도착했습니다. 발판한 골프장 주변 살피고 돌아가는 날 따라와. 예. 총 버려요. 현주는 백산을 만납니다. 현주는 백산에게 천천히 다가가는데 얼마나 복수를 원하고 원했을까요? 역시 내 예감이 틀리지 않았어. 왠지 널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지. 사원 어디 있습니까? 사우, 내가 휴가를 보냈어. 지금쯤 어디선가 세상을 뒤바꿔 놓을 궁리를 하고 있을 거예요. 허세 부리지 마. 다음은 심장을 쏠 수도 있어. 전술팀이 오기 전에 당신하고 꼭 풀어야 될 게 있어. 내 인생이 당신이 설계 안으로 흘러갔다고 해도 내 부모를 죽이고 날 버린 것에 대해서 당신은 나한테 용서를 구했어야 했어. 용서? 용서는 화해를 위한 감정이야. 내가 용서를 빈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너고 난 화해를 하기엔 너무 엇갈린 운명 아닌가? 헛소리 집어치우고 잘못했다고 말해! 당신이 죽인 모든 사람들한테 용서를 빌란 말이야! 내 모든 선택은 내가 정한 원칙과 신념에 따른 것이었어. 닥쳐! 당신이 떠받드는 아이리스가 뭔다? 추악한 인간들의 신앙일 뿐이야. 당신 원칙과 신념에 하는 건 결국 더러운 탐욕일 뿐이라고. 넌 뭘 바라고 사는 거니? 인간은 다 마찬가지야. 내가 말했지. 넌 금단의 열매를 먹어서 벌을 받았다고. 그 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만 명심해. 내 손에 네 부모와 유정훈이 죽었듯 너도 그렇게 죽게 될 거야.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넌 아무것도 모를 거야. 나는 물론 아이리스가 뭔지도. 말해! 지금 죽이면 더 이상 아이리스의 정체를 밝혀낼 수가 없어. 현준아, 내 말 들어. 지금 저 인간한테는 죽음이 최선이야. 법이 심판하면 더한 고통을 줄 수가 있어. 내 말 들어. 현준아! 안녕하세요, 신혜포입니다. 어떻게 잘 보셨나요? 아이리스 정주행 8부 18편과 19편 중반까지입니다.
다음 편이 아이리스 정주행 마지막 편이 되는데 마지막까지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리스를 만들면서 구독자님들 덕분에 10만 구독자도 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편 댓글에 현준이 백산을 죽이지 못한 이유, 아니면 승희의 정체, 또 아니면 어떤 결말을 원하는지, 이것도 아니면 시네포유나 아이리스 사행시라도 자유로운 뇌피셜 감상평 작성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3분께는 CGV 골드 클래스 2장씩, 10분께는 스타벅스 커피 1잔씩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정주행 9부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네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요. 제발. 그래도 구독 안 하면 너 진짜 나쁜 아이구나. 장난 아니? 이쁘면 다냐? 나 이뻐도 다야.